그 다음에 콘크리트 전반적인 시공 관리, 재료, 배합, 운반, 치기, 다지기, 마무리, 양생 전반적으로 조금 쓸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균열이 가장 잘 발생하는 콘크리트. 콘크리트 균열 발생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이 많은 수백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온도입니다. 소화열. 소화열 발생이 가장 높은 콘크리트가 메스 콘크리트. 메스 콘크리트 중에 대표적인 게 땡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메스 콘크리트. 소화열 관련 이야기, 온도 균열 관련 이야기, 이런 것들. 그러나 중요한 문제 한 대여섯 문제만 공부하고 나머지 문제는 통째로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만. 항만은, 어떻게 보면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빤한 문제 몇 문제가 있습니다. 한 10에서 15문제 정도 하면 끝이 나요. 그 다음 요거. 공정관리 계약 시사성. 이거 귀찮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문제가 좀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 포기해버리죠. 하지 말죠, 이거.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속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비용 구배 이런 거, 공정관리 곡선, 바나나 곡선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본 강의 때 꼭 해야 될 문제 한 5문제 정도 제가 소개할 겁니다. 그 정도. 콘크리트는 물론 제가 하지 말자 그랬지만 꼭 해야 될 문제 제가 한 10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 소개할 겁니다. 요 정도 하고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100%가 있다면은 이 콘크리트하고 공정관리 계약 시사성 이거 골머리 시끄러운 거 이거 아니 기초가 하나 빠졌네. 기초 기초도 꼭 해야 될 문제 몇 문제 있으면 요거 하고 이렇게 좀 거품을 제거하고 몸을 좀 날씬하게 만들면 돼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공부할 내용이 만약에 100%라면 여러분들 한 70% 정도만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이 14개 정도 되는 단원인데 이 단원을 전부 다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좀 경제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아끼면서. 물론 제가 콘크리트 하지 말자 그랬는데 콘크리트 쪽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는 연구소 쪽에 콘크리트 관리 연구소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전공이니까 당연히 이걸 많이 해야 되겠죠. 제가 뭐 공정관리 계약 시사성의 하지 말자 그랬는데 혹시 공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 계약이나 이런 거 내용 잘 압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이 밝으니까 이 부분 문제는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많은 파트는 과감하게 몸집을 줄이자. 꼭 중요한 문제 몇 문제 하고 과감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기술사 시험 어떻습니까? 문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교시는 10문제, 2교시는 4문제, 2문제씩 선택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콘크리트 문제 선택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다른 파트 공부는 좀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 정보를 드리는 거 강의의 어떤 큰 흐름이 뭔가 하면 저는 이런 전능 강도 이론을 확실히 공부해서 이 많은 단원을 좀 커버를 하자. 토공, 연약, 지방, 사면안정, 옹벽, 토리벽. 안방공학 공부를 해서 터널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공부를 잘 해가지고 터널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커버를 하자. 그리고 이론적이고 개념적으로 공부한 내용은 암기를 안 해도 머릿속에 잘 들어갑니다. 잘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콘크리트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가능하면 좀 줄여서 하자. 네.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콘크리트 공부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콘크리트에 목숨을 걸게 돼요. 사실은 왜? 학원 등에서 콘크리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더 이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강의하시는 분들은 콘크리트가 좀 편해요. 나름 암기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하시는 분들. 저는 콘크리트가 좀 약합니다. 왜? 저는 암기를 잘 못해요. 저는 암기하는 것은 딱 질색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수 공부할 때 콘크리트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콘크리트에서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콘크리트 공부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는 꼭 공부해야 될 문제만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커버를 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파트는 전남강도 이론이고 대마천도 전남강도 이론이고 터널은 안방공학이고 그렇습니다. 항만 나머지 것들은 암기 과목이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조금 합리적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연약집안 이야기는 사실은 성토공입니다. 성토공. 자, 우리가 토목시공에서 연약집안을 다루는 개념은 어떤 연약집안에 건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도로, 성토, 교량, 박스 이러한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토공의 연장입니다. 사실은 성토공사 할 때 그 하부 집안을 가지고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면안정. 사면안정은 사실은 토공이죠. 토공. 옹벽과 토리벽은 토공인데 약간의 구조물이 들어가는 거죠. 옹벽과 토리벽은 흙을 막는 구조, 토류 구조죠. 토류 구조.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구조물 뒤쪽에서는 흙이고 사면이 조성이 되는 거고 전동강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킥신더 볼링 파이프, 이것도 전동강도와 관계되는 거고, 모래집안에서 액상화, 이것도 모래집안에서 지진 진동에 의해서 흙의 전동강도가 제로되는 현상이고, 히빙, 토리벽 뱀에서 활동에 의해서 전동강도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안전율이 감소되어서 흙이 융기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목 시공이나 또는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흙과 관계된 구조물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개략적으로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이러한 내용 정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시공 기술사의 범위, 땅이죠, 땅. 그래서 우리는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땅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으면 토양과 관계되는 거고요. 환경오염과 관련되어 지어보면 토양과 관계되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어떤 구조물을 하기 위한 기초 집안의 개념이죠. 그래서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따라 가지고. 자, 구조물. 지상, 지하, 흙, 콘크리트, 강구조, 흙구조물은 토구조물이죠. 우리가 성토공은 흙구조물이죠. 자, 그거는 집안 위에 이런 흙구조물을 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은 이 흙구조물이 그냥 도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물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제방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있는 거 보니까 댐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콘크리트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물 속에 있으니까 교각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교량 구조물. 항만이면 방파제가 될 수도 있고. 암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요거는 감안해 보니까 요거는 뭡니까? 건물이네요, 건물. 요거는 뭡니까? 기초네요. 말뚝 기초. 요거는 박스. 요거는 갈로네요. 매서 갈로. 상하수, 도시가스 이런 것들. 요것은 터널. 요것은 사면.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구조물이 흙하고 관계되지 않는 구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구조는 없죠. 자, 이 흙은
조금 전에 봤을 때 농업적으로 보면 토양이 되는 거고, 또 환경적으로 보면 토양이 되는 거고, 공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집안이죠. 집안. 그래서 우리는 집안 위에 어떤 구조물을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물이 시공하면은 W라는 하중이 실리죠. 또는 P라고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공학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땅은 땅일 뿐이죠. 비로소 이런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하중이 제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안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관심을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구조물에 견디는 힘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은 견뎌야 되겠죠. 이 구조물에 견디는 땅의 힘. 자, 이것을 우리는 진해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땅의 힘이다. 근데 상부 구조를 지지하니까 이것은 지지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지력이다. 지지력이 크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됩니까? 강도가 커야 된다. 어떤 강도? 흙의 전단 강도가 커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전단에 저항하는 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전단 파괴에 저항하는 강도. 자, 그래서 전단 파괴를 일으키는 힘은 전단 응력이고, 이 전단 응력에 저항하는 값 중에서, 저항력 중에서 가장 큰 값, 최대치를 우리는 전단 강도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용어적인 문제, 전단 응력과 전단 강도로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전단 응력과 전단 강도. 이런 집안의 지지력이 크기 위해서는 전단 강도가 커야 된다.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많은 구조물, 또 이것뿐만 아니죠. 이런 지하 탑하기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어떤 구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뭐죠? 흙막이 구조죠. 흙막이 구조. 토리벽. 이러한 토리벽 공사도 해야 된다. 사면 조성을 하다 보면은 절도를 했다. 이분이 이렇게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옹벽을 설치할 수도 있다. 는 이야기죠. 자, 여기 성토를 했습니다. 이 하부가 연약하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연약 집안이다. 이런 이야기죠. 연약 집안이다. 연약 집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집안의 지지력이 약하다. 집안의 강도가 약하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전단 강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터널. 자, 터널은 조금 복잡습니다. 터널은 원래 굴착을 하기 전에 그 응력을 우리는 1차 응력이라고 이야기하고, 1차 응력은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BO라고 이야기하면은, 굴착을 하고 나면은 이 응력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면서 이 굴착 벽면에, 터널 굴착 벽면에 응력이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2PO 정도만큼 커지고, 분포도를 그려보면은 원래 응력 크기가 요만큼이었다 하면은 이 부분의 응력은 없어지는 거고, 이 주변으로 응력이 다시 흘러가면서 응력이 집중이 되면서 이 응력이 엄청 커지는 거죠. 굴착 벽면에서. 이 크기가 PO 크기라면은 이 크기는 2PO만큼 커졌다. 그 이 응력들이 주변엔 안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력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로드 트랜스퍼. 주변 안반이 충분히 강하면은 이 응력들을 받아주겠죠. 응력전에서 받아주고, 주변 안반은
이런 방향으로 응력들을 받아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칭 이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터널은 이러한 아칭 이펙트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트륨 터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널에서 안반에서는 조금 응력 개념이 전단 강도가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땅 속에 과거에 엄청나게 큰 압력을 받아서 쭉 잠재되어 있던 응력들이 개방이 되면서 응력이 풀리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었다가 어느 정도 다시 평행 상태를 이루어주면은 그때 응력 상태를 2차 응력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터널 시간에 조금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아마 드릴 겁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전단 강도 이야기는 토목 시공 기술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물의 하중과 지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비로소 전단강도 S는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파이 또는 전단강도 S는 C 플러스 시그마 대시 탄젠트 파이 여기서 C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써볼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식은 전응력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응력식이다. 전응력식이다. 두 번째 식은 유형력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형력식이다. 유형력식은 간극수압 U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이 간극수압 U는 사실은 물의 압력인데 어떤 압력이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침투 압력. 물의 상방향 침투압을 우리는 간극수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